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5화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쳐! 잠깐만요. 그거 공유 좀 하고요.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반차를 쓰고 나니까 정말 잠시 한 1시간은 매우 행복했으나 집에서 그냥 계속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퇴근 시간 없이 거의 한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일했던 거예요. 더 바빴어. 반차를 반납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네, 배나은 활동하고 부녀회장입니다. 네, 내일 통째로 휴가를 쓸 예정인 청년회장 이봉 활동합니다. 네. 내일 휴가예요? 네. 누가? 왜? 제가요. 이유가 뭔데? 그냥요. 맨날 그래, 맨날. 쉬고 싶어서. 네. 오늘 우리 뭘 해볼까요? 저는 어제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막 서둘러서 검토해서 발표를 한 고영신 씨의 과거 신문 보도, 경향신문 신문 보도. 사실은 저희에게 네이버에 가까운 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민원연에. 숨은 비장의 무기죠. 네이버 검색보다 더 빠른 두뇌 전을 보이고 있는 이사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주말에 혼자 개인적으로 꽂힌 거예요. 고영신 씨한테.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이제 고영신 논란을 보면서, 이거 종편만 털 것이 아니다. 왜냐면은 국민의당이 누구죠? 갑자기 서훈 국정원장 아니었는데 과거 이낙연 총리의 예전 동아일보 기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군부독재 찬양했다고. 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럼 국민의당에서 추천하신 분은 그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뒤졌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를 다 보고 검색한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두 개를 본인이 이제 찝어서 봤는데 이렇더라. 더 심각해요. 본인 생각에 이거를 다중지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고영신 씨를 쳐보면 아마 자기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올 텐데 이걸 계속 찾아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고 어제 바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 회의가 의원총회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두 개만 찾아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었고, 사실은 발표 이후에 발표를 이렇게 뒤집는 것으로 이제 카드로 저희가 낼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디든지 발표 전에 아는 것이 낫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좋았어요.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점심 먹기 전에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네, 점심 먹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마 더 하면 더 나오겠지만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이분 괜히 후보됐다가 인생이 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별의별 거 다 나오고 있죠. 김영란법도 위반하셨어요. 골프 향응 받으시고. 네, 그리고 안 한 이사가 없어. 국민의당 원망스러워. KBS 이사, KNN 이사, 뭐 어디 이사 뭐 다 했어요. 다 해먹었어. 어제 남편이 진짜 우리 사이에 숨은 고수들이 많아. 고수예요, 진짜. 돈 좀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제야의 숨은 고수였어. 막 이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곳곳에 위원이나 이사나 이런 그런 것들을 알토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잘했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다시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우리 이런 언론 보도도 했다라는 거 재미삼아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해볼 거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닙니다. 고영신 씨가. 네네. 국민의당에서 누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어제 누가 빠졌다고 최고위원 중에 누가 빠졌다고 그 분이 오시면은 다시 논의하겠다 그래가지고 재논의예요. 지금 취소된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득달 같은 댓글 공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봉 씨는 보고서를 2개를 줬는데 그 중에서 오늘 무엇을 하실 겁니까? 당연히 TV조선에 오보성 의혹 보도 해야죠. 청와대를 공격했죠. 나은 씨는요? 좀 조선일보.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썼는데 누가 저보고 오마이뉴스로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저희에게 민원연의 쪽지를 보냈는데 김원경 사무처장은 민원연의 리더가 되기에는 매우
엄격한 정파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왜 MBC와 TV조선을 그렇게 비판하느냐. MBC와 TV조선도 열심히 하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멘트를. 이분 텔레비 안 보신다. 그거 IP를 한번 털어봐야 됩니다. 네. 누가 보냈는지. 왜요? 그거 굉장히 수상쩍어요. 수상쩍은데요. 그거는 약간 관계자 아니면 옷가네가 약간 관계자일 가능성. 사실은 이게 그런 막말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최근에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런 어떤 방송계에 있는 분들도 요즘 민원연이 너무 TV조선, MBC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경화하고 의식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드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린 늘 그랬어요. 네. 한경화야, 그러면서 한경화. 왜 그렇게 공정하게 모든 언론을 감시하지 않고 MBC하고 TV조선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지적을 제가 요즘 최근에 좀 듣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페이스북에 썼잖아. 우리도 정말 얘네 얘기 그만하고 싶다. 저희도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보고서 한 번만 읽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 네. 저희가 7개 방송만 다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비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왜 미디어 오늘이 MBC와의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MBC와의 어떤 것을 이제 펼치고 TV조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놈만 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좀 이슈화를 시킨 다음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보도의 질로 봐서는 지금 TV조선이 만만치 않게 나쁘지만 지금 상황에서 MBC의 지금 내부 투쟁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MBC에 대한 그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민원연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안에 있어서 오늘 들어가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전철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액션을 가동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더욱 쉬워야겠군요. 네. 저는 쉬엄쉬엄 가겠습니다. 내일 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MBC 노조 화이팅. 동우 씨가 알아서 하겠죠. 노조가 알아서 하겠죠. 지금 하고 있는 보고서만으로 그런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네.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저요? 만족. 이봉우 만족. 굉장히 절망스럽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털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털까요? 봉우 씨. 처장님이요. 처장님 그 고영신 그게 약간 이질적이니까 그거는. 왜 다들 그러는겨. 어디 갔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제게 제일 쩔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고영신 교수가 이제 경향신문 기자였던 것은 많은 분들이 경향신문 기자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셨죠? 경향신문은 참 그래도 진보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 경향신문 기자가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독재에 완전히 장악된 적이 있었죠. 안 그랬던 적이 있고요. 또 사실은 81년도에서 우리가 이제 보도지침 있잖아요. 보도지침을 보면 86년도 87년도까지는 보도해야 될 것과 보도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보도의 논조 같은 것이 거의 정해져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감안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이분이 쓰니까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뭐 당연히 그 시대 기자로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진짜 이건 너무했다. 이건 막 부글부글 올라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준에. 그리고 기명 칼럼만 이런 거. 기명 칼럼 하나 하고 지금 이제 기획 기사 하나인데요. 기명 칼럼은 또 다르거든요. 그냥 그런 지침을 받아서 기자가 기사 쓰는 거랑. 이런 기획도 지침이 내려왔을까요? 기획도 어떠한 것을 부각하라, 찬양하라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아무튼 기명 칼럼은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건 확실하죠. 본인이 딱 의지를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적한 것이 두 건인데 하나는 삼청교육대를 칭송한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목이 뿌리내린 의식혁명 사회정화운동 1년 그 방향과 과제라는 81년 11월 30일 보도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꽤 커요. 큰 기사인데요. 노골적인 삼청교육대 칭송인데 이게 정말 너무나 웃기는 게 사실 지금은 삼청교육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아무나 막 잡아가고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잡아가면서 그 안에 뭐 조직폭력배나 몇 분이 이렇게 끼어 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 정화라는 말로 자기네들이 이제 미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겁주기한 공포 정치를 한 거잖아요. 꼭 반정부
운동하는 분들만 잡아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일반 시민들에서 잡아갔어요. 네. 납치했습니다. 납치했어요. 납치. 네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면 정직 질서 창조의 기치 아래 사회 정화 운동을 전개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잔존 하나 뿌리 깊은 부조리와 묵은 때를 씻어내고 국민 속의 새 시대의 개혁 의지를 정착시키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단행해온 정화운동을 안정궤도로 진행시키고 정의사회 구현에 대해서 새로운 결의를 함으로써 정착 단계에 들어선 정화운동을 이제는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으로 전환해서 심화시키기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됩니다. 조선노동신문급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불량 계량기, 저질 만화, 고교생 전용 고교 클럽 등 국민의 건전 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 행위, 1982건을 단속하는 등 고질적인 사회학을 뿌리 뽑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게 마냥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같은 사회정화 운동의 긍정적 평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정화 의지가 침투되지 않았거나 이건 무슨 말이야. 정화 의지가 침투되지 않았거나 배타적 방관적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라고 하고요. 아니 이게 말투 곳곳에서 북한 느낌 안 나요? 맞아요. 개혁 의지의 침투 의지 뭐 이런 거. 이 당시 신문 말투가 다 약간 그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렇진 않아요. 이거는 이건 너무 심해 지금. 정부에서 하다란 어떤 그런 그 넘어서는 완전 저 위에 있는 신문 뭐 주어랑 몇 개만 좀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정화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가 흔쾌히 참여의 광장으로 나와 지속적으로 전개할 때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화운동은 민족적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정화운동에는 고통과 진통이 없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희생 이런 거는 고난의 행군 이런 거네요. 네. 그러자면 정화운동 아니니까. 정화운동은 국민 의식 속에 체질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돼야 제5공화국이 지향하는 깨끗한 정부, 청렴한 공무원, 복지의 정의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섭네. 대단하다 그죠? 이분 진짜. 너무 소름 끼치네. 야, 이렇게 북한 말투를 쓰는 분이 방송 나와서 말끝마다 종북물이하고 말이죠. 네. 이게 자기의 옛날 이런 과거 때문에 더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기사를 정말 그 삼천교육대 피해자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 피가 고영신 꺾어섰죠. 씨가 좀 이렇게 무서울 것 같아요. 돌아다니기가. 정말 이런 기사가 예전에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럼이에요. 이거는 구원 털고 한풀이 넘어라는 87년 9월 10일 날 이분이 쓴 기명 칼럼입니다. 기자 메모라는 사진이 너무 젊다. 기자 수첩이에요. 그런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그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를 한풀이로 폄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새도 나오는 프레임이죠. MBC가 툭하면은 문재인의 개인적 보복이다 이렇게. 네. 이때 이제 87년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과거에 이때는 김고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고문이 광주를 방문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김고문이 장애바람을 일으켜 세를 과시함으로써 김영삼 총재와의 치열한 대통령 후보 경쟁에 고지를 점하려 했다면 외관상 나타난 분위기로 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광주를 갔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다. 실제 이런 효과를 겨냥해 김고문이 지방 나들이의 첫 방문지로 그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와 목포를 택했을 것이고 이곳의 분위기가 대통령 후보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그러면서 87년 9월 광주 방문이 그 정략적 행보이다. 대선을 앞둔 행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할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광주 목표 시민을 비롯한 연도의 수많은 지역민들의 뜨거운 환성을 아전 인수식의 정치적 해석이나 정치 도구화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얼마만큼 인식하는 것이냐라면서 우리 역사가 광주를 우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기서부터 나빠요. 계속 불행했던 과거를 반추하고 있을 수만은 더더욱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건 조선일보의 이게 진짜 전형적인 TV에선 조선일보 논리죠. 단어를 읽고. 네. 이게 근데 뭐 한 5년 전에 나온 말이 아니고 87년 아직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진상규명은커녕 진짜 이 87년 완전 어목한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런 소리를 한 거잖아요. 광주를 덮자. 광주를 우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계속 불행했던 과거를 반추하고 있을 수만은 더더더욱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7년 전에 아프고 쓰린 상처를 헤집어내는 어리석음보다 조용히 아물리면서 진정한 민주화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그 많은 인파에도 불구하고 가격 구호나 행동, 지방색 발언을 자제하고 질서를 지킨 광주 시민들이 바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는 느낌이다. 야, 이때부터 이게 이분이 진짜 나쁘네요. 네. 광주 시민들의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주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제 요 말이 나옵니다. 놀라워. 김고문의 이번 광주 목포 방문의 정치적 목적이 어디 있든 한 풀이 한 마당을 넘어 구원을 훌훌 털어버리고 온 국민이 참으로 하나 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건 국민의당 지도부가 읽어야겠다. 그죠. 이건 진짜 기절할 만한 국민의당에서 도저히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기사도 아니고 개인 천 수준을 넘어서. 그건 아니고.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로 사람을 맛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번 이렇게 앞으로는 추천하기 전에 민원연에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과거를 저희가 털어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추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인사 검증은 민원연. 과거 요 기사 검증은 저희가. 그래야 조선일보가 이제 저희도 껴준단 말이에요. 진보단체들 민원연이 뭔데 털고 있냐 이러면서 또 민원연이 인사 검증을 대신하고 있다. 진보단체 막 배우고. 아무튼 이런 대단한 칼럼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미디어오늘 기사에 보면은 그 김영란법 위반. 야, 어떻게 또 황우석 씨 부부와 두 부부께서 이렇게 또 여행을 가셔가지고서 뭐 200만 원이 넘는 향응. 그 보니까 200은 당연히 넘더라. 뭐 비행기표에 뭐 그 골프장에 뭐 해가지고 그 향응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것도 김영란법이. 사람이 죄를 졌으면 언제 한번 이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무서워하는 말이죠. 아, 나도 좀 무섭다. 내가 최근에 뭘 했지? 네, 그래서 이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확실하고요. 저는 이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종편을 너무 많이 출연하셔서 한 식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뭐 다른 데 이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요. 솔직히 이사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그냥 그 사회 이사보다 이건 거의 생계를 그쪽에서 유지한 수준이에요. 지금 종편 출연은. 그래서 게다가 한두 군데 출연한 게 아니고 전사에 두루두루 출연하셔가지고. JTBC 빼고. 예,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다 봐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연을 맺고 쭉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방송통신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이런 것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사업자 입장이 너무 많이 전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 하겠습니다. TV조선이 지난 27일 날 이제 많은 그 문재인 정부 내각 후보자들 관련 의혹 보도를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TV조선이 가장 보도를 많이 냈어요. 웬만한 후보들은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이 외에도 딸의 증여세를 체납해서 늦게 냈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한 22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보통 다른 이런 내각 후보자들 역대 정부에서 세금 체납했다 그러면은 보통 3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세금 뒤늦게 냈다는 게 본인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른 납부를 하셨고 이것도 TV조선이 보도를 했고 서훈 국정원전 대전자 이분은 이제 어제 바로 청문회 한 번 했는데 이분은 통과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KT 이런 대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엄청 받았다. 네, 근데 이것도 해명이 됐고 김희수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께서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좀 웃긴데 하나는 이제 5.18 시민군에 대해서 5.18 당시에 시민군을 처벌했다. 요거 또 해명이 좀 됐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게 이제 방송사들이 제가 볼 땐 괜히 트집 잡는 건데 통진당 해산 판결 당시에 김희수 재판관만 반대를 했다. 요걸 이제 문제 삼는 보도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일인데 참. 네,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은 이거를 사유로 지목을 하셨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TV조선이 유일하게 혼자 낸 보도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보도인데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분이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막역한 친구로도 알려져 있고 근데 이분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하고 발을 맞춰서 일을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할 사람이다, 직언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채용이 아니죠, 네, 지목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이 이분에 대해서 단독 보도로 이제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먼저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한다고 해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 의원 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을 자기 비서로 채용했다. 이런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친인척 관리를 잘 하겠냐 이런 비판이겠죠. 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워딩으로 들어가 있어요. TV조선 보도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아주 이제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TV조선이 근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처조카예요. 처조카가 이제 김모 씨라고 나오는데, 이분의 이력서를 도대체 어디서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력서를 하나 입수해가지고 어디에 쓰인 이력서인지 또는 언제 쓰인 이력서인지 이런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김모 씨의 이력서입니다 하면서 딱 보여줘요, 화면에서. 물론 이제 다른 내용은 개인정보니까 다 블러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백원우 의원실 정책비서라는 경력이 있다. 네. 이게 이제 2008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TV조선 자기네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 김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처조카라 이거예요. 백원우 의원이. 그럴싸한데? 네. 백원우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한다고 청와대 들어가는데 2008년에 대통령 처조카를, 무려 처조카를 자기 정책비서로 채용한 거 아니야? 근데 정책비서가 네.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비서, 이게 만약에 정식 진짜 비서관이면요, 뭐 최소 7급이죠. 7급, 5급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TV조선이 보도 말미에 백원우 의원이 아니죠. 백원우 민정비서관 측에 해명을 한 2줄 정도 실어주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김모 씨가 대학생 보좌진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한 적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 문 대통령 처조카인 건 몰랐다. 요런 해명, 그러니까 반론 보장 차원에서 요 딱 한 줄을 이제 언급하고 보도가 끝납니다. 자, 이 보도에 또 후속 보도가 없어요. 이 정도 의혹이면 후속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들려준 TV조선이 스스로 보도한 백원우 비서관 측의 해명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 측이 뭐라고 해명했냐면 김모 씨가 대학생 보좌진으로 일한 적이 있다. 자, 대학생 보좌진, TV조선이 보도한 건 뭐냐? 정책비서예요. 잠깐 2008년도에 정책비서관이었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그 여자 몇 살이었어요? 자, 그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건 알려주니 그건 그렇게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이었다는 얘기죠. 해명에 따르면 백원우 비서관 측 해명에 따르면 대학생이었다는 거죠. 자, 벌써 여기서 핀트가 나가는 거예요. TV조선은 정책비서라고 단독 보도를 냈는데 백원우 의원실은 대학생 보좌진이라고 했다. 그럼 TV조선은 이걸 반박을 해야 돼요, 자기네가. 대학생 보좌진하고 정책비서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사실 이 차이를 제가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보도에서 우리 처장님께서 이상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처장님이 직접 청와대에 이제 문의를 하셨습니다. 문의한 결과 대학생 인턴 아시죠? 제가 알기로 그 돈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주긴 준대요. 주긴 줍니까? 교통비 줄 거예요. 예, 교통비. 그거 정말 짱이죠. 네. 인턴 비용 굉장히 유명하죠. 국회 대학생 인턴 아실 거예요. 아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돈도 그냥 교통비 주고 뽑는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생 인턴은 정식 비서관이 아니죠. 정식 비서가 아니에요. 예. 네, 알바라고 하기도 알바죠. 예. 교육생인 얼마나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것도 하나 다 6개월, 틀려요. 1년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제가 어제 정확하게 국회의원 이거 청와대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회 쪽에서 이제 관행을 알고 싶어가지고 자세히 다 물어봤는데. 이제 방학 때 주로 많이 하는, 방학 때 하면 한 달이나 2달을 많이 하고요. 맞다. 예, 맞아요. 추천을 해주는 곳도 엄청나게 다양해가지고요. 무슨 보좌진 협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해서 교육생을 보내기도 하고 각 단체별로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 좀 추천해주고 우리가 보내고 싶은데 좀 받아달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친구가 와서 일을 잘하고 내가 휴학 중이어서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해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그냥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를 하는 친구도 있고 1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하는데 국회의원이 전혀 당연히 거의 보지를 못하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그냥 채용이 되는 경우. 채용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같이 와서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채용 과정에서 니네 큰아버지, 니네 외삼촌 누구야 이런 걸 물는 게 이상한 거죠. 물어볼 수도 없고. 대학생 인턴에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기 외삼촌이 문재인이었던 거고요. 그런데다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자연인 신분이었어요. 네. 백원우 노무현 아마 그때 당시에 노무현 노무현 재단에서 이사장인가고 계실 때예요.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갑자기 느닷없이 말하는 게 더 웃긴 거죠. 네. 그러면 정유라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때 문재인 금메달 달고 그 면접가로 들어가는 정유라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행동 정말 이상하네요. 그냥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최근처럼. 유명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했지만 그냥 갑자기 인턴 들어가면서 나 우리 외삼촌이 문재인입니다 하는 게 더 이상한 거고 그걸 당연히 물어보지는 않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러니까 인턴 뽑는 상황이 그렇다. 라고 저는 들은 이 거예요. 인터넷 채용 과정 자체가 이거 정식 실제로 이제 그 5급이나 7급으로 들어가시는 정책비서 또는 비서관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분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많은 때문에 부분들을 이제 검증하고 당연히 엄격한 그런 심사를 이해했습니다. 하겠죠. 네. 의원실 만약에 의원실에서 이제 뽑을 때 정책비서 그러니까 실제로 5급이나 7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원 면접을 보게 돼 있고요. 근데 대학생 인턴은 그냥 보좌진이 그냥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완전히 다른 거를. 근데 더 웃긴 건 백원우 그러니까 의원실이 아니죠. 백원우 비서관 쪽에서 보낸 그 해명을 보면 이분이 출근하는 인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서 아이템을 서로 이게 정책을 발굴해서 그걸 조사해서 이렇게 숙제처럼 내는 그러면 그 대학생 인턴이라는 명칭이 정책비서라는 명칭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TV조선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책비서로 교묘하게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해야 되니까 실제로 TV조선이 보여준 이력서 그러니까 이 이력서도 사실 문제예요. 이렇게 막 보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이력서를 남의 이력서 이렇게 막 보도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문제가 사실은 그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이력서는 상당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죠. 파기도 다 해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보호받는 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무런 입수 경위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막 보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인데 이거를 TV조선이 보도하면서 야 봐라 이 김모 씨의 이력서에 정책비서라고 써 있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력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모 씨가 작성한 이력서에 따르면 정책비서로 일했다고 한다. 근데 정말 교묘하게 그 책임을 다 회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보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분석해서 읽지 않으면 딱 들으면 다 그냥 괜찮아. 근데 이상해 뭐가 이상해 막 이렇게 하고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워딩이 나는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력서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어쨌든 TV조선이 책임을 피한 걸 떠나서 그 이력서는 그러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좀 이력서가 과장돼 있을 가능성은 정확한 활동 내용이 아니고 정책을 그 친구가 이제 정책 비서로 일한 게 아니고 정책을 보조하는 업무를 했던 것인데 이게 이렇게 과장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짧게 쓰면서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김모 씨라는 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생 인턴도 다 인턴 비서라 그래요. 실제로 채용할 때 인턴 비서라고 채용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나름대로 대학생 때 간단하게 일한 거지만은 인턴 비서로 일했어. 그래서 이력서에 충분히 쓸 수 있죠, 이렇게. 이력서 많이 써본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TV조선 사실관계 확인했어야죠. 두 개의 갭차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원우 비서관은 이렇게 해명하네. 그러면 사실 이 친구의 신분은 뭐였지? 그러면서 검토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는 했는데 해놓고 이렇게 보도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둘 다 잘못이에요. 안 해도 잘못이고 했는데 백원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백원은 의원실 해명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한테 해준 얘기랑 똑같이 해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친구가 이 김모양이 10명 정도가 선발됐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의원실을 방문해서 주제를 정하고 서로 자료조사 등을 통해서 국회 보좌진을 간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했다. 실제로 국회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요 지금도. 그래서 아무튼 간에 TV조선이
어디서 얻었는지도 모르고 이력서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이력서 주인이 걸어야 된다고. 네, 걸어야 돼요 사실은. 그 이력서 입수 경위 이런 것도 밝혀야 돼. 이거 굉장히 잘못된 보도 행태예요. 공익과 부합하지도 않고 그냥 남의 신상만 터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저희가 심의를 넣을 건데. 요새 방심위가 굉장히 심의를 이상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기가 될 때까지 안 될까지요. 네,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물이 좋아질 때까지 심의가 3달인가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넣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심의위원들이 너무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추천하신 분들이 너무 대량 포진해 있고 이제 한 2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 임기가. 그래서 새 분들이 그래도 좀 제대로 추천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자면 TV조선이 대학생 인턴으로 일한 한 사람의 인생을 교묘히 왜곡해서 정책 비서 심지어는 민정비서관의 채용 의혹으로 특히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짜 이 사람을 뭐 사금이나 이런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본인들이 주장하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말하면서 카더라로 딱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 보도가 아까 천혜님이 딱 보기에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시지만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백원호 비서관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만든 보도예요, 딱. 그렇죠. 야, 이건 친인척 관리한다면서 친인척을 비서관으로 임명해? 이런 느낌이 확 드는 보도란 말이죠. 되게 토와보면 이상한 보도다. 아무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TV조선이 굉장히 야심차게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어느 매체에서도 이걸 보도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네. 보도가 없어서 더 확인하기 이상하잖아. 네. 정말 제가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이거 보통 올인코리아 막 이런 데서 받아주거든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아무도. 망설여지는. 네, 그 정도로 헐거운 보도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보도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TV조선이 이렇게까지 실수를 하지?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네. 지금 여기저기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시비를 다 거는 거예요. 인사마다. 근데 예전과 달리 이제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는 현혹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걱정돼요. 이거 보여주세요. 보고서를 공유해야겠습니다. 보고서를 너무 길어서 안 보실 것 같은데 나 같아도 안 보겠다. 탈곡기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탈곡기 아빠 내가 출연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되라. 말해서. 자 이제 나은 씨의 신문 털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TV조선이 지금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다면 조선일보가 또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보단체랑 청와대를 계속 싸우는 모습으로 부각을 하고 마치 진보단체들이 빚을 받으러 이제 너를 당선시켰으니까 우리가 너는 우리한테 뭔가 대가를 줘야 한다 그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쓰고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단체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쓰고 있는데 민원련이 언제 나올 것이냐. 그것만을 기다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터트려야 됩니다. 먼저 전교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양대 노총을 건드렸습니다. 제목이 MB 때 차관을 일자리 수석 안 친다고? 진보 측 청해 태클 시작. 네, 제목부터 굉장히 뭔가 싸움을 붙이는 듯한 제목이죠.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박국희 기자인데요. 계속 이런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일자리 수석에 안현우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양대 노총이 인선 제거를 요구를 했죠. 네. 입장문 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국희 기자가 뭐라고 쓰냐? 진보 좌파 진영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몇몇 참모들에 대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검사나 관료대 활동과 관련 일반 기준에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자신들 기준에 따라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진보 좌파 진영 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라고 풀을 덧붙였는데요. 자, 혹시 지난번에 전교조 팩스투쟁 그 기사 기억나시나요? 아주 나쁜 기사였죠. 네. 지금 조선일보 기자들이 만나는 익명의 취재원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계 익명의 취재원도 그렇고 정치권 익명의 취재원도 그렇고 상상 속의 취재원 잘 모르겠어요. 저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그렇다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교육계 지난번 그 기사에서는 교육계 익명의 취재원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또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말을 이제는 정치권 익명의 관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익명보다 너무 많아. 익명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분의 발언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익명보다 이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박국기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인걸 변호사 관련된 어떤 그 잡음들, 공안검사 이력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네. 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노조타. 이분은 가브로토텍 사측 대리인 변호사 이력 있죠. 그리고 탁현민 의전비서관 행정실 이분 같은 여성 혐오. 그분은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런 있고요.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뭐 예를 들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 막 이런 욕을 좀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권 창출에 1등 공신을 자처하는 진보 좌파 진영 일부에 휘둘릴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누가 도대체 1등을 자부하냐고. 잘 모르겠어요. 그걸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고맙네. 우리도 좀 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껴주잖아요. 우리는 한 2등 안 되나? 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악의적인 해석들을 덧붙이고 있는데 사실 각 진영에서 이 해당 인선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건 다 각자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죠. 제기할 만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마치 이게 정권 출범에 기여한 대가를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일부러 흔든다. 별것도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양대 노총이나 민변, 진보단체, 뭐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노무현 때 뭐 이럴 때만 한 게 아니라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다 똑같이 문제가 거예요. 있으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단체들인 거죠. 근데 마치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유독 이런다는 느낌을 주면서 그렇게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어떤 지지자들 그리고 각 이런 진보 단체들을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프레임인 겁니다. 갈라치기 프레임이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익명의 취재원 어느 부문에서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왜 자꾸 익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게요. 아니 지금 조선일보 TV전이 똑같은 게 지금 단체로 돌아가면서 저렇게 이간질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익명만 재밌는 게 아니고 이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취재를 하냐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웃긴 보도가 TV조선에서 전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그 노조들은 매주 활동 보고를 해요. 공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매주 또는 월간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결산도 하고. TV조선이 그것까지 보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너네가 언제부터 전교조 활동 보고를 보도했니 싶을 정도로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도하는 거예요. 자, 그걸 왜 보도하냐면은 와 이거 봐라 얘네가 활동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 팩스 투쟁한대. 이거예요. 네, 그 얘기 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니네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노조 또는 그 시민단체 진보단체들의 이런 목소리를 언제부터 도대체 이렇게 조명해줬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계속 하던 거. 더 심하게 했는데. 네, 더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보도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막 노조, 주간, 월간 활동 보고까지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앞으로도 열심히 보도해주세요. 네, 아무튼 되게 웃겨요. 하는 짓 보고 있으면. 성실한 태도. 또 어쨌든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게 계속 될 것이냐. 아마 계속 되겠죠. 계속 될 테니까 그렇게 나오는 대로 보겠습니다. 근데 민원련도 언젠가 한 번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보고서 많은데 한번 좀 해주지.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익명 보도를 한번 털어야 돼요, 진짜. 익명 보도 너무 많아. 우리 최근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익명 보도 취재원 전부 체크한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종이지면에 있는 몇 개만 가지고 최근 새 정부 들어서 얼마나 익명이 많아졌는지를 쭉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할 만큼 했죠? 네, 끝내시죠. 네. 뭐 더 할 얘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 오늘 저녁 7시 맞나요? 7시에 민원연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뒤쪽에 민원연의 교육공간 말이라고 있습니다. 오시면요 오늘 시상식 보실 수 있습니다. 시상식 이번에 받는 분이 한국일보의 뭐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 기획기사. 네, 한국일보의 선거 관련 공약 보도였을 거예요. 기획기사고요. 그다음에 뉴스타파. 이렇게 두 팀이 부역자들. 아니 부역자들 아니에요? 예, 검증보도. 한국일보가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라는 참여연대 공동기획 보도였고요. 네.
그다음에 뉴스타파 보도 같은 경우는 대선 캠프 분석 보도였습니다. 네. 그렇게 두 팀이 와서 상을 받으십니다. 이번에는 방송은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좋은 선거 보도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은 씨만 어제 보고서 2개 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저녁에 혹시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채 얘기 안 하시나요? 공채 그거는 광고로 광고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또 활동가 공채를 합니다. 지난번에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